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도건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네, 이번 주는 세 문제 이상 틀릴 경우에는 예은 학생한테 그 뿅망치로 뺨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뿅망치로 뺨을 맞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재밌겠네요.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아이고, 오늘은 온유 학생이 불참을 하네요. 이럴 수가. 네,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안쌤은 도건 학생을 사랑하는 만큼만 힌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볼게요. 세상과 단절되어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땡땡땡땡땡 제도처럼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섯 글자. 섬. 섬입니까? 제도는 섬을 좀 모여 있는 것들을 좀 네네. 무리지어 있는 걸 얘기하니까 예, 섬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죠. 저는 그럼 이번에는 하나 틀리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재환이 형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약간 두 가지가 헷갈리긴 한데 네, 정답은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다섯 글자 참 잘 찾았네요. 정답은 갈라파고스였습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같은 다섯 글자니까요. 그럼요. 갈라파고스는 좀 들어오지 네, 않았어요? 갈라파고스는 이런데 막상 딱 저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는 해가지고 저게 예. 헷갈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제도만 보자면 찰스 다윈이 그 비그론가를 타고 네.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본 적도 없는 동물들, 식물들이 막 있으니까 그게 그 지역에 있는 뭐 파충류 이런 거는 거의 80%가 그 세상과 단절된 새로운 종들이거든요. 그 다른 세계와 단절돼가지고 거기서만의 진화를 이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립돼서 이렇게 된 것들을 그래서 이건 진화 생물에서는 보고라고 일컬어지는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동떨어져서 혼자만 이렇게 살아남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갈라파고스라고 좀 비웃듯이 얘기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그 한때 전자제품으로 이렇게 확 치솟았다가 약간 한국에 추월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만의 표준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그 일본의 재팬과 갈라파고스를 합쳐서 잘라파고스란 말을 써요. 갈라파고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약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합시다라는 얘기가 한참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규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갈라파고스 이런 얘기들 좀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첨단 기술과 지적 유희, 예술과 디자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컨퍼런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더 이상 힌트를 줄 게 없어요. 네.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까지 일을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 지금 약간 좀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진짜로. 그렇죠.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기술 겁니다. 엔터 디자인. 저 그 어릴 글자였구나. 그래서 네. 정작 써놨잖아요. 테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테드. 와, 진짜 무식하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이거를 꼭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한국은 근데 뭐 다들 알다시피 그쵸. 그러니까 지식을 공유하자라는 그런 모토하에서 했는데 그 특이한 점은 15분, 18분 정도로 되게 짧게 네. 그 안에서 모든 걸 전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또 SNS라든가 이런 데서 공유하기도 참 좋았고 그쵸. 그렇네요. 사람들도 이제 한 가지 주제를 6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번에 여러 그 의견을 들게 되니까 지금의 어떤 현대 파편화된 세계도 잘 맞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연사들도 빌 게이츠도 나오고 엘고도 나오고 해서 연사들 자체도 뭐 네임밸류도 정말 있으신 분이 나와서 굉장히 좀 유명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지식 공유 운동에 좀 시발점이 된 그런 그 얘기였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원 학생 이제 앞으로 테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춰야 해요. 힘내서 맞춰보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땀은 맞을 것 같아요.
엘리트를 지향하는 직장 여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증상입니다. 여성들이 주부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모두 잘 해내려고 하는, 즉 모든 일에 너무 완벽해지려고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지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알 것 같습니까? 네. 오. 틀리면 그냥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초 카드 주세요. 네, 정답 슈퍼우먼 증후군. 슈퍼우먼 증후군 워먼 아니고요, 워먼. 정답입니다. 원래 엘리트를 지향하는 여성들한테 특히 나타나는데 자기가 이제 일적에서도 이제 완벽하고 그다음에 엄마로서도 완벽하고 여러 가지로 완벽하고 싶은데 실제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뭐 우울증, 현기증, 호흡곤란, 또 허탈감 이런 것들을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미 씨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정말 저런 슈퍼우먼 증후군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공감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시민의 공공 참여와 토론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로 이것은 기존 저널리즘에 대한 대체적 혹은 대안적 특성을 강조하며 탈객관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기의 주체가 누구일 것 같아요? 시민이요. 그렇죠. 네. 자, 5초 카드 주세요. 과연 영원히 한글이냐? 시민 저널리즘. 시민 저널리즘.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모르죠? 그렇죠. 마지막에 좀 갈리게 되겠는데 이거를 네. 마지막을 맞추면 이제 또 난리 나네요. 시민 저널리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좀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시민들이 좀 참여하고 그 뭐 제보를 좀 받는다든가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신문을 만들 때도 같이 공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SNS나 이런 게 발달하기 전이거든요. 네. 만들어질 때는. 그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이 직접 뉴스를 생산하고 참여 방법도 되게 달라져서 네. 지금 오히려 더 폭넓어지고 SNS는 새로운 도구로서 조금 다르게 정의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배송 서비스인데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비행 테스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건 학생 그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게 드론 관련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근데 저희는 드론 배송 쪽은 드론 배송 쪽이요? 그건 드론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천사였는데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정신이요? 5초 카드 주세요. 프로 윙 프로 윙프로? 모르겠다. 프로젝트 윙? 네, 정답은 프로젝트 윙이었습니다. 뭘 못 들어봤습니까? 네. 얼른 사업을 때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벌칙은 확정이 됐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드론 사업 중에 최고로 지금 최우선시돼서 상업화되는 게 네. 배송 서비스거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촘촘히 배송을 다 하니까 괜찮은데 거기는 워낙 거리도 크고 땅덩이도 넓고 네.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최우선적으로는 지금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네. 근데 이런 것도 인구 밀도가 낮은 소도시나 농촌을 중심으로 이제 한참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얘기했듯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비행 테스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잘못하면 이렇게 들고 가다 이걸 떨어뜨리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테스트를 자꾸 할수록 늘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세븐일레븐에서도 최근에 그 드론 서비스, 배달 서비스를 성공했다 하고 하면서 좀 배달 서비스는 미국이 확실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도건 학생 오늘 어땠나요? 아우, 프로젝트 윙을 몰랐다니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네, 네,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시현 씨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문제가 저는 되게 너무 쉬워서 다 맞추지 않을까. 네. 테드 이런 거 쓸데없는 앞글자- 걱정이었습니다. 앞글자만 따도 된다는 것을.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퀴즈에서 구글의 자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원 씨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촬영장을 실제로 야외 버라이어티를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야외에 있을 때 그 하늘에서 드론 떠서 그 촬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를 활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발전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드론이 미래 신사업으로 떠오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네. 하지만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건 학생은 이제 드론이 현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봅니까? 드론의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제 드론을 그냥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이제 여러 산업 분야에 좀 적용하려는 노력도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론이 활용되는 분야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미래 신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10대 기술 이런 거를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뭐 IoT 같은 경우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사실 근데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뒤떨어졌잖아요. 그런 네. 부분이. 그나마 드론에 들어간 여러 가지 장비들이 또 스마트폰의 기술들과 많이 유사한 게 있다고 해서 그나마 이건 좀 빨리 따라잡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 중에 그 육성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드론을 꼽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네, 중 드론 기업의 공습이다. 길건 이제 드론 어쩌다라고 해놓고서 일단 중국한테 당했다라고 해서 공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기사가 나왔죠. 네. 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가 한국에 실내 드론 비행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DJI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DJI가 세계 최대 드론 업체거든요. 네네. 이 업체가 거의 민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시험 테스트를 운행을 할 수 있는 그 전용 비행장 자체를 아예 만든 거죠. 네. 미국 시장 조사 업체 틸그룹은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오는 2023년에 115억 달러, 그러니까 13조억 원 정도, 13조 정도에 달할 걸 전망하고 있는데 또 드론이 한번 터지면 엄청나게 터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반면 한국 드론 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드론 업체 중 실제 드론을 생산, 판매, 수익을 거둔 업체는요, 20-30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총 1,200곳이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수입이 내는 곳은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영세업체라 그런데요. 반면 국내 드론 시장에서 DJI와 시마 등 중국 업체 점유율은 90%에 달한다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껏 드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하자라고 해놓고서 지금 중국한테 다 뺏기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알겠습니다. 번째 기사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역시 좀 비교하는 기사인데요. 네. 아까는 이제 중국과 좀 비교를 했다면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드론 비행 고도까지 본다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나라고 해서 뭐예요? 정부를 또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2차 드론 규제 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 연방항공국이 지상 120m 이하까지인 비행 고도 제한을 연내 없애고요. 또 2018년 10월까지 수색 및 구조용 드론의 조달 및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5년간 기초연구 분야에 3,5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지원을 받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규제 부분, 중국은 아예 규제가 없다고 그러고요. 미국이나 영국 등도 하루가 달리 규제를 풀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그 행보가 너무 늦어서 좀 걱정이다라는 그런 논조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의 드론 비행장을 개설했다는 거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DJI 아레나 이곳에서는 무엇을 즐길 수 있나요? 일단 뭐 개인 소유의 자기가 드론을 가져가면 비행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단체 대관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초중생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도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직 본격적으로 한 거라기보단 기자들한테 많이 이제 공개를 해서 알려지는 단계여서요. 제가 좀 보니까 예전에 제가 드론에서 저거 진짜 재밌겠다는 게 뭐냐면 VR을 쓰고서 조정을 하면 내가 드론이 된 듯이 날아다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아서 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유체 이탈해서 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들 수 있게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 실내에서 그것도요. 한 400평 된다고 하는데 비 오는 날에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재밌겠습니다. 일단 비행장을 개설하는 그 중국 업체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수준인데 네. 중국의 그 드론 산업이 현재 어떤 수준입니까? 들리는 바로는 네. 전 세계 한 70% 이상을 드론 제조죠. 그런 부분들을
중국이 잡고 있다고 그러고요. 전 세계 70%. 네, 실제로 그런 제조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서비스 면에서는 일단 중국은 가령 그 드론을 날리는 걸 네. 베이징이나 이런 데 빼고는 거의 규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규제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모습 때문에 실제로 DJI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이렇게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제조에 있어서는 좀 앞서가고 있고요. 서비스나 이런 것도 아마 뭐 미국이 이제 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험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곧 그런 서비스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도건 학생? 제가 두 번째 기사에서 중요 단어로 꼽은 건 기술 진보인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개혁을 계속 이제 풀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 문제지만, 근데 사실상 그 아까 앞선 기사에서 말했듯이 국내 드론 업체들이 영세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좀 딸리거든요. 다른 나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대기업에서 나서서 이거 지원도 하고 자체 개발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이제 중요 문장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온갖 규제 때문에 이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떤가요? 일단 한번 좀 규제를 풀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한번 비행을 이렇게 하는 거를 승인을 받아야,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그럴듯한 거는 거. 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비행 승인이랑 촬영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된대요. 그 비행 승인 자체는 국토부에서 받는 거고 촬영 승인은 국방부에서 받아서 한 번 띄우는데 여기 공문 저기 공문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를 좀 풀어가지고 이번엔 일원화시킨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규제 같은 거 뭐 드론 회사를 만드는데 자본금을 3, 4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드론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사실 드론 회사 만드는 친구들이 그렇게 돈 있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규제가 되고 장벽이 됐고요. 뭐 12kg 이상의 드론을 띄울 때는 이제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25kg 그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로 규제적인 면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테스트를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드론 산업과 같은 그런 신산업을 좀 육성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규제 프리존은 드론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 27개 전략 사업을 얘기한 다음에 각 지자체로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 지자체는 뭘 할래? 이렇게 물었더니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 기반 도시 기반 서비스를 만들겠다. 대구가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 산업. 네. 대구가 원래 그런 의료관광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의료 쪽을 중요시해서요. 전남이 바로 무인항공기 드론이랑 에너지 신산업을 좀 하겠다라고 나섰고요. 네. 경북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첨단 소재, 티타늄 등 미래산업 그 어떤 그 신소재 이런 것들 한다고 나섰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 이제 드론이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좀 앞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규제 프리존이라는 게 옛날에 약간 그런 느낌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수출 자유 지역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요. 네. 옛날에 마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규제에서 좀 자유롭게 다른 데보다는 마음껏 할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좀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 그 밖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좀 필요할까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는 우리 영세한 이런 그 한 10명 모여가지고 연구하기에는 DJI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 인력만 1000명이래요. 이미 앞서가는데 연구 개발 자체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좀 대기업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업화되는 어떤 전략들을 찾아야겠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벤처나 이런 데서 연구해가지고 좀 이렇게 상생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열어라! 선생님,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실까요?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짜자잔. 네, 드론을 어떤 식으로 사업 구조로 만들 것인가,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이야기해 봐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야,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볼게요. 도건 학생 준비됐죠? 네. 전문 분야 아닙니까? 술술 나오네요. 술술술. 첫 번째는 기술 기반 사업입니다. 단순히 드론을 띄우는 그런 기술 이외에 그냥 가령 뭐 농업, 소방, 보안, 기상 관측 드론처럼 타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B2G를 통한 그 수익 창출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을 활용한 컨텐츠 개발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드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C 장난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중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즐길 만한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개최한 그런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그 종목을 조금 더 다변화하고 중계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새로이 구축한다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확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히려 이제 드론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안티 드론 사업인데요. 드론이 화두가 된 게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온 것부터 이제 한번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 규제가 완화되고 드론이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날아다니게 될 경우에는 그런 드론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네. 사업 구조를 좀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말한 게 기술 기반도 지금 얘기했듯이 네. 뭐 공공 기반이 좀 많은 것 같고요. B2G. 네네. 그다음에 안티 드론도 결국 B2G 아닌가요? 넓은 범위에서는 B2G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세콤이나 그런 이제 보안 업체 같은 데서 이제 다른 기업을 지켜주는 보안 드론을 만드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드론 자체가 네. 안티 드론이 나올 정도면 네. 드론 자체가 활발히 돼 있고 어떤 네. 사람들이 뭐 뒷조사를 한다든가 뭐 네. 이런 부분들이 그게 활발히 돼야지 그나마 안티 드론이 나오는데 네. 안티 드론부터 사업 구조를 얘기하기에는 그 전에 인프라가 너무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 구조가 B2G, 그러니까 정부에 너무 의존하고 네. 정부에서 채택해주면 좋고 아니면 안 좋은 그 콘텐츠 네네. 기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드론 레이싱이라든가 스포츠 네네. 엔터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스포츠 엔터를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변을 확대하는 네네. 건데 지금 그러면 이 저변을 확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드론을 소비하고 드론에 그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같이 가야지 네네. 이 콘텐츠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스타크래프트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론 컨텐츠 뭐 제가 예를 든 게 이제 그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먼저 예를 들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충분히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단 파이를 키우는 것이죠. 키워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그런 뭐랄까 이제 중개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드론을 직접 이제 제조해서 파는 것 이외에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했다가 네네. 사람을 모으면 뭐 광고도 붙으면 된다라는 창업을 했다가 네네. 지금 하나도 안 돼가지고 사람은 많은데 네네. 광고 너무 많잖아요. 광고 플랫폼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 구조가 없어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는 중계를 해가지고 했을 때 전략이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네. 사실 드론 레이싱은 그냥 쌩 달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스포츠 카 레이싱도 별로 안 좋아해요. 레이싱 자체에 대한 흥미는 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B2C로 연결할 수 있을 만한 게 과연 있을까? 중계라든가 광고가 안 붙으면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계속 그게 고민이죠. 이제 B2G에서 이제 B2C로 가야 되고 B2B에 가야 되는 부분까지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했더니 모르겠다라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좀 출제를 하고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드론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서 뭘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근데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벤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전략적인 머리를 쓸 수 있냐라고 해서 PT 면접이나 이런 데서 하나의 소재로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사업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긴 한데요. 논의 중이죠. 네, 근데 도건 학생 같은 경우 너무 B2G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B2C 기반 네네. 어떻게 대중들을 모아서 이렇게 퍼뜨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포커스를 그쪽에 좀 잡았으면 하고요. 실제로 이제 B2C 사업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달 서비스를 한다든가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에서는 주로 방송이라든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다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식의 어떤 B2C 기반을 뭐 이게 이제 상업화가 얼마나 될 거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자꾸 이제 B2C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있음을 좋고 확인해 봤고요. 네.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드론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사업 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규제가 많아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어떤 규제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문제로 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근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또는 규제를 좀 없애야 된다는 그 절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촬영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도 받아야 되고 이거를 약간 규제를 한 곳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방안을 하나 제시한다면은 드론 보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드론 보험을 만들어 왜냐면 자동차 보험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드론이 한 대 뭐 이렇게 싼 것도 아니고 좀 자유롭게 운행하려면은 또 혹시 떨어지면 고장 납니까? 깨지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죠. 드론끼리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드론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조금 더 이게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보험처럼 이 드론 보험이 조금 있으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런 그걸 생각이 새로운 드네요. 산업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어때요? 아까 돈이 되는 스타트업? 그건 보험회사에서 네. 그걸 보험회사에서 상품으로 드론 만든 사업이 거죠. 아니라 보험회사. 금융사업. 근데 괜찮네요. 네. 왜냐하면 그래요? 드론으로 인해 이게 드론이 25kg짜리가 날다가 그러니까. 떨어지나 그러면 잘못하면 인명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또 이게 그럴 수도 말입니다. 있겠네요. 옛날에 CJ 같은 경우는 CJ 요? 네, 예. CJ에서는 그걸 갖고 이탈리아에서 그걸 띄웠다가 그 문화재랑 부딪혀가지고 아이고야. 문화재가 이제 뭐 파손됐나 안 됐나 해가지고 한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숙련된 조종사를 하더라도 뭐 바람이 갑자기 불어온다거나 그렇죠. 이럴 수 그런 있으니까.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드론을 차단할 수 있는 우산을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드론 우산. 자, 우리 뚝방 친구들. 아니에요. 왜요? 아니 드론 우산 하니까 아예 드론이 떠다니면서 이렇게 우산 역할을 안 들어도 되는. 야 이거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산도 해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기가 막힌데. 괜찮은데요? 대박인데요? 네, 네. 그러면 그날 저희 머리를 사업 다... 아이템이 막 솟아오르고 그러니까요. 네, 편하네. 우리 조금 이따가 1시간 후에 다시 뵈야 돼. 알겠습니다. 예. 저희 톡방 친구들의 의견도 볼게요. 온유 학생,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대중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행 승인에서 불편함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태연 학생, 자본금 요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사업 등록 시 납입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를 줄여야 대중화가 될 것이다. 정부의 드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드론은 시장 형성 단계이다. 태희 학생, 시장 진입에 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드론 사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규제 제거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선생님께서는. 근데 사실 이 규제가 승인 절차가 간소화됐어요. 네. 간소화됐는데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요건도 규제가 완화가 됐거든요. 아.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없어졌고. 여기 지금 운유 학생이나 태연 학생이나 태희 학생 같은 경우 보면 규제가 어떤 게 없어져야 될까를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럼 규제가 어떤 게 있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그 이미 없어진 규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좋은 답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태희 학생 같은 경우 너무 좀 크게 얘기해가지고 오늘의 베스트 댓글은 좀 뽑기가 그런 게 좀 약간 자료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어려웠네요. 차라리 그럼 우리 재한 씨 어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굳이 거. 뽑는다면 차라리 규제 얘기는 아니었지만 제 아이디어가 좋았기 때문에 재환 씨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재한 MC가 오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 양상과 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사업화될지 모르지만 사실 내비게이션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도요. 그걸 누가 사? 길 다 하는데. 맞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 없는 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드론이란 부분이 지금은 아직 상업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어떤 길들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이런 것에서 이제 그런 남들이 안 보는 것에서 가능성을 찾으시는 분들이 결국엔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또 그런 좀 남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드론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보시면 아마 앞으로는 좀 큰 사업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사업에 참여하셔서 대박 한번 터뜨리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훈 학생 오늘 어땠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주제였고요. 그렇죠. 드론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드론에 대한 그 관심을 좀 제고시키기 위한 네. 그런 노력도 함께 가야 된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김승현 군에 이어서 김예은 군에게 김예은 양에게 뺨을 맞게 된 조동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살고 싶습니다. 뺨을 때리실 건가요? 뺨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시안쌤이 이렇게 올려쳐야 아프다고. 네, 그러면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게 때려도 돼요? 적당히 세게 때리세요. 저 오른손잡이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네, 때릴게요. 네. 따가울 것 같아서. 네, 빨리 해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럼. 이게 소리만 세네. 소리. 이게 소리만 센 게 아니에요, 진짜.